2027년 에어택시 상용화를 선언한 오만의 이야기인데요. 오만의 계획은 속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이 계획이 왜 현실적인지 그 강점부터 eVTOL, 그러니까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제조사 입장에서 오만이 왜 이렇게 매력적인 파트너인지, 그리고 모두가 주목하는 사우디나 두바이와는 어떤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지까지 이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 아주 흥미로운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단순히 하늘을 나는 택시라는 신기한 기술 이걸 넘어서서 오만의 계획이 왜 이토록 치밀하고 현실적이라고 평가받는지, 그리고 이 작은 움직임이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시장 전체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왜 다들 오만의 계획이 그렇게 현실적이라고 하는지 그 부분부터 짚어보죠. 자료를 보니까 이미 정부 교통통신정보기술부를 중심으로 컨설팅 입찰을 검토 중이고 7개 회사 제안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그렇게 특별한 움직임인가요? 그게 아주 중요하고 또 특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걸 이해하려면 eVTOL 산업의 본질이 시스템 산업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해요. 시스템 산업이요? 네. 이건 그냥 멋진 비행기 몇 대 사온다고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기체가 뜨고 내릴 버티포트, 그러니까 수직이 착륙장이죠. 이 버티포트의 건설과 운영, 그리고 수많은 기체들을 관리할 복잡한 항공 관제, 정비 인력, 심지어 사고 시 비상 대응 체계까지. 이 모든 게 하나의 패키지로 완벽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기체는 전체 시스템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라는 거군요. 자동차만 샀다고 도로랑 신호등, 주유소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닌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이 기체 도입에만 열을 올릴 때 오만은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 컨설팅을 통해서 이 전체 시스템의 청사진, 그러니까 밑그림부터 그리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생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처음부터 줄이겠다는 아주 영리한 접근이죠. 2027년이라는 목표가 허황되게 들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료에서 한 가지 좀 의아했던 점이 있었어요. 초기 인프라를 모든 공항에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던데 보통 이런 건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도심 한복판에서 시작해야 효과가 크지 않나요? 아하,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똑똑한 전략이 숨어 있는 겁니까? 바로 그게 이 계획의 가장 기막힌 부분입니다. 왜 하필 공항인가? 이 질문에 세 가지 아주 명확한 답이 있어요. 오, 세 가지나요? 네. 첫째는 단연 안전입니다. 새로운 항공 모빌리티를 도입할 때 가장 큰 허들이 바로 안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빨라도 불안하면 아무도 안 타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공항은 어떤 곳이죠? 이미 수십 년간 검증된 보안, 관제, 운영, 안전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공간이잖아요. 아, 하긴 그렇네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이미 다 모여 있는 곳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 기존 시스템에 버티포트를 살짝 얹기만 하면 가장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안전과 운영 거버넌스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맨 땅에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최고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프라에 플러그인하는 방식이니까요. 초기 리스크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그럼 두 번째 답은 뭔가요? 두 번째 답은 수요입니다. 확실한 초기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수요요? 공항에 그렇게 수요가 많나요? 생각해보세요. 공항에서 도심에 있는 5성급 호텔까지, 혹은 공항에서 저 멀리 떨어진 사막의 고급 리조트까지. 이런 노선들은요,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고 1분 1초가 아까운 관광객이나 비즈니스 여행객들의 수요를 곧바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아, 타겟 고객이 명확하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것처럼 자동차로 90분 걸리는 꽉 막힌 해안도로를 에어택시로 20분 만에 주파하면서 멋진 풍경까지 감상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건 뭐 약간의 추가 비용은 기꺼이 지불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90분을 20분으로 줄여준다는 건 정말 강력한 가치 제한이죠. 그 자체로 엄청난 광고 가피가 되고요. 초기 탑승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이보다 확실한 전략은 없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안전과 수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전략이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답은 뭔가요? 바로 확장성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확장성이요? 네.
만약에 특정 도시의 특정 장소, 예를 들어 두바이처럼 도심 한복판에서 쇼케이스처럼 운영했다면 거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만은 처음부터 전국 공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모든 공항이라고 했죠. 이건 나중에 다른 도시로 노선을 넓히거나 사람이 아닌 고부가가치 화물을 실어 나르는 물류 혹은 위급 환자를 이송하는 응급의료 서비스 같은 공공 서비스로 확장하기가 아주 자연스러워진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국 단위의 망을 깔아놓고 시작하니까 나중에 그 망 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기적인 성공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교통망을 혁신하겠다는 아주 장기적인 포석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와, 들어보니까 오만 입장에서는 정말 완벽한 계획처럼 들리네요. 안전, 초기 수요, 그리고 미래 확장성까지 다 잡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계획의 성공은 결국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최첨단 기술 기업이 예스라고 말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핵심이죠. 그들 입장에선 돈도 많고 화려하고 미디어의 주목을 받는 두바이나 사우디가 더 끌릴 법도 한데 왜 상대적으로 조용한 오만을 주목하게 되는 걸까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조사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현재 처한 가장 큰 과제가 뭔지부터 봐야 해요. 과제요? 네, 그들의 1차 목표는 항공안전 분야의 글로벌 표준으로 통하는 미 연방항공청 FAA의 인증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이에요. 일단 인증부터가 큰 산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걸 통과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진짜 게임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우리가 만든 이 비행기가 서류상으로 안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업 운항을 해도 사고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증명해야 하거든요. 아, 이론을 현실로 증명해야 하는 단계군요. 시뮬레이션에서 아무리 완벽해도 실제 도로에 나가면 온갖 돌발 변수가 생기는 것과 비슷하겠네요. 두바이는 전 세계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가 EVTOL은 아직 위험하다는 치명적인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죠. 네, 실패하면 그 타격이 엄청나겠네요. 반면 사우디는 비전 2030이라는 거대 계획 아래 국방, 물류까지 얽혀 있어서 정치적, 산업적 요구사항이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하셨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만에서 성공해봤자 그건 시장이 작고 공항 노선처럼 단순해서 가능했던 거 아니야 라는 뭐랄까 좀 폄하하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오히려 두바이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곳에서 성공해야 진짜 실력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런 시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조사의 전략은 순서의 문제예요. 네, 오만은 바로 그 성공적인 첫걸음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성공 사례, 즉 레퍼런스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전략적 가치, 저위험 고신뢰 모델 구축입니다. 실패 리스크는 낮추면서 우리 기술은 이렇게 안정적이다 라는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최적의 무대라는 거죠. 덕분요. 실증 무대로는 부담이 적으면서도 성공 가능성은 높은 곳을 택했다 이런 의미네요. 네, 그리고 그 신뢰를 뒷받침하는 게 두 번째 가치, 바로 양질의 우용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요? 네, 투자자나 다른 나라 규제 기관들은 몇 대 팔았나 보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전하게 사고 없이 운항했나 이 부분을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아하, 실적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오만의 공항 기반 노선과 예측 가능한 관광 수요는 운영 안정성에 대한 아주 깨끗한 데이터를 쌓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죠. 이 데이터는 나중에 주가를 방어하고 추가 투자를 유치하고 심지어 항공보험료를 낮추는 데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겁니다. 결국 그 데이터가 나중에는 우리 기술은 이만큼 안전합니다 라는 공인된 증명서이자 다른 나라 정부를 설득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업 자료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영업 자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게 세 번째 가치입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뭔가요? 오만 정부와 함께 규제, 관제, 유금 정책, 안전 매뉴얼까지 처음부터 함께 만들어가면서 이걸 하나의 운영 시스템 패키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운영 시스템 패키지라니? 그건 마치 애플이 아이폰만 파는 게 아니라 앱스토어 생태계와 운영 노하우 전체를 다른 나라의 통째로 이식시켜주는 것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 다른 나라에 가서 단순히 우리 기체를 사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오만에서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검증된 이 운영 시스템 전체를 당신들 나라에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기 해드릴게요 라고 제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건 그냥 기체를 파는 제조업을 넘어서 컨설팅과 솔루션을 파는 서비스업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뭐랄까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감격하네요. 단순히 첫 해외 고객이 아니라 리스크 없는 R&D 센터이자 전 세계 시장을 향한 성공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전략적 파트너인 셈이군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치는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중동의 다른 부국들로 확장하기 위한 완벽한 징검다리가 되어준다는 점입니다. 징검다리요? 네, 오만에서 안정적인 레퍼런스를 확보한 뒤 그 성공 사례와 데이터를 들고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도시망공 모빌리티 시장이 될 도전하는 거죠. 이처럼 오만은 GCC, 즉 걸프협력사회 전체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듣고 보니 제조사 입장에서도 오만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네요. 그렇죠. 결국 이 공원 기반 전략 하나에 안전, 초기 수요, 미래 확장성까지 다 담아 놓은 거군요. 이런 치밀함을 보면 이웃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나 두바이와는 뭔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이 세 나라가 그리는 그림이 겉보기엔 비슷해도 속을 들여다보면 목표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핵심이죠. 어떻게 다른가요? 먼저 사우디아라비아는 규모의 국가입니다. 국가 개조 프로젝트인 비전 2030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움직이죠. 그래서 사람 수송뿐만 아니라 국방, 물류까지 포함한 전방위적인 대규모 도입을 목표로 해요. 그들에게 성공의 기준은 물량과 스케일입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넓은 영역에 도입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역시 사우디답네요. 스케일로 압도하려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두바이는 늘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노리는 뭐랄까 상징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상징의 도시요? 네, 두바이에게 성공 기준은 속도와 상징성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심 에어택시를 상용화해서 미래 도시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것. 그 글로벌 쇼케이스 효과가 최우선 목표죠. 그럼 오만은요?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오만은 실행과 지속성의 국가입니다. 먼저 그리고 크게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그리고 오래를 택했어요. 오만에게 성공의 기준은 요란한 발표가 아니라 안전한 정착 그 자체입니다. 와, 정말 재미있는 비교네요. 만약 이걸 신제품 출시에 비유한다면 두바이는 전 세계 미디어를 불러 모아서 화려한 원칭 쇼케이스를 여는 거고 네, 사우디는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사랑 수십만 대 규모의 생산 계약을 맺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만은 실제로 제품을 사서 써본 첫 번째 얼리어답터가 이거 정말 안정적으로 고장 없이 잘 작동하네요 라는 성공적인 실사용 후기를 남기게 만드는 셈이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런 차이점 때문에 오만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고유한 포지션을 갖게 됩니다. 고유한 포지션이요? 네, 첫째, 이동 자체가 관광 상품이 되는 관광형 EVTOL 국가 모델을 구축할 수 있죠. 하늘에서 오만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산맥을 내려다보는 경험을 파는 겁니다. 아, 이동수단이 아니라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둘째는 공항 네트워크 국가입니다. 특정 도시에 갇히지 않고 전국 모든 공항을 버티포트 거점으로 활용해서 나라 전체를 하나의 촘촘한 적어도 항공 네트워크로 묶는 전략이죠. 다른 나라들이 점에 집중할 때 오만은 국가 전체를 면으로 보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제조사들을 위한 역할이겠군요. 맞습니다. 세 번째로 앞서 이야기했듯 제조사들에게는 저리스크 실증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영 노하우와 데이터를 축적하기에 가장 좋은 시험장이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검증된 운영 매뉴얼, 즉 오만 모델을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다른 GCC 국가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GCC 표준 운영 모델 수출 국가가 될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 오만의 에어택시 계획은 정말 단순한 신기술 과시용 쇼가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공항과 관광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수요에서 출발해서 안전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브랜드와 미래 산업 생태계까지 노리는 아주 치밀하고 실용적인 프로젝트라는 게 명확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제조사에게는 FAA 인증 이후 우리는 실제로 돈을 벌며 안전하게 날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첫 성공 사례라는 발판이 되어주죠. 지속 경쟁 구도 속에서도 사우디의 규모나 두바이의 속도와는 다른 지속 가능성과 실용성이라는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고 있고요.
오만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가장 먼저가 아니라 가장 완벽하게 작동하는 eVTOL 국가 모델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만의 진짜 전략인 셈입니다. 오만의 에어택시 전략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전국의 모든 공항을 잇는 이 저고도 항공 네트워크가 계획대로 완벽하게 구축된다면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파급력은 과연 사람을 이동시키는 데서만 나올까요? 어쩌면 신선도가 생명인 고급 식자재, 긴급 의료품이나 반도체 공장의 핵심 부품처럼 시간과 정확성이 생명인 중요한 물자를 나라 곳곳으로 실시간 운송하는 새로운 물류혁명을 일으켜서 오만이라는 국가의 경제 지형 자체를 바꾸는 더 큰 그림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